이번 대선이 정책 대결보다는 이 네거티브가 치열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 사실도 나타나고 있는데 후보 당사자도 있지만 자녀 문제, 또 부인들 문제, 그리고 과거의 것들이 많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후보의 아들 것도 10년 전의 일이고요. 화제가 최근 되고 있는 김정숙 씨, 문재인 후보 부인의 가구, 의자, 뭐 이 논란도 사실은 이게 5년 전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구에 대해서 또다시 계속 논란이 좀 일고 있어요. 그걸 짚어드리겠습니다. 이 가구가 헐값에 산 거다. 그래서 저희도 그렇지만 그 보도를 처음으로 한 KBS도 이걸 계속해서 검증을 해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이 과연 얼마냐, 저 의자. 자, 신품으로, 정품으로 했을 때는 791만 원짜리다. 이런 얘기인데 2012년 김정숙 씨는 문재인 후보의 부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 의자가 바로 모델하우스에 전시됐던 것으로 지인이 싸게 산 가구를 50만 원에 산 것이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자, 이게 50만 원이라는 부분이 저 의자는 워낙 유명해서 짝퉁, 모조품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중고품이라고 하면 가격은 충분히 쌀 수 있기 때문에 중고 사이트를 가서 또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이 중고 사이트를 갔더니 문재인 의자라고 아예 이름이 붙어서 이 의자가 85만 원 정도에,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그 의자 궁고 가격도 85만 원에 최근 거래된 걸로 지금 나오거든요. 그렇죠. 자, 이 부분이 좀 해명이 오락가락해서 얘기가 좀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는 이제 그 국민의당에서 이거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저게 이제 김정수 씨 그 해명은 그거 아니겠습니까? 지인이 산 거를 지인한테 샀다. 그러니까 더 싸게 살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렇죠. 거거든요. 네네. 근데 그거는 이제 사실관계를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누구한테 샀는지를 뭐 확인해 보면 알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원래 가격은 저렇게 비싼데 저걸 모델하우스에 전시했던 것을 지인이 샀었고 그 지인한테 또 사다 보니 더 싸게 샀다. 이게 이제 김정수 씨의 해명이라고 볼 수 있겠고, 또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가구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의자를 예를 들면 뭘 샀냐 이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인가 하는 생각은 네. 들어요. 물론 이제 대선 후보기 때문에 네. 너무 고가의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국민 정서에 좀 비난은 될 수 있겠지만, 이게 이제 정책 대결이나 정책에 대한 검증보다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이 이렇게 드러나고 하는 부분들이 네. 우리가 자칫하면 사실은 네거티브에 너무 매몰돼서 후보가 갖고 있는 어떤 비전이나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을 쉽게 그냥 놓치고 검증하지 못하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서, 뭐 이것도 필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이거보다는 우리는 정책을 좀 더 집중적으로 검증하는 그런 시스템들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문재인 측 후보 측 이 캠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권혁기 문재인 캠프 수석 부대변인은 지인에게 빌려준 2,500만 원은 이 지인이 문 후보의 양산집을 수리해주는 비용으로 대체를 했다. 자, 가구값이 한 3,500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점 정도 되는 가구 구입 중에 사용된 것은 1,000만 원 정도뿐이다. 그러니까 의자값은 그 중에서 일부인 거죠. 더 그러니까 얼마 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 씨가 의자 말고도 조명, 뭐 유명한 그 조명 기구가 있습니다. 플러스 아르코 조명이라고 아는 분들은 굉장히 비싸게들 사고 쓰는 거고, 또 임스 라운지 체어 뭐 이런 것들이 좀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어요. 문 캠프에서도 가구값이 지금 박소연 앵커 얘기대로 1,000만 원까지는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김효정 국민의당 선대위 대변인이 아까 공격이란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모델하우스에서 발품 팔아 샀다. 또 지인에게 50만 원을 주고 샀다고 하더니 이제 와서는 빌려준 돈 2,500만 원을 가구로 받고 추가로 1,000만 원을 지급했다고 말합니다. 채권자였던 박 씨는 이마저도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구입한 의자값도 모른다는 말입니까? 문재인 후보는 더 이상 구차한 거짓 변명을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가 가구 매입의 출처를 정확히 밝히고 국민을 우롱하는 말바꾸기에 대해서도 사과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네, 지금 어쨌든 가구를 산 사람은 문재인 후보가 아니고 부인인 김정숙 씨 아니겠습니까? 부인 입장에서 좀 난감할 것 같아요. 아, 네, 그렇죠. 사실은 누구나 이런 네. 해명해야 될 부분 내지는 잘못을 저지를 수가 있는데, 문제는 유권자들이 보는 건 그 사람이 완전 무결하게 해서 잘못이 하나도 없는 무결점 무오류의 사람이냐를 보는 게 아니라 이런 위기가 닥쳤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의 문제인데, 아마
볼 때는 제가 볼 때 이런 고급 가구로 논란이 있으면서 서민의 삶을 살지 않는 거냐라는 의구심인데, 저 같으면 비싼 가구를 샀다, 중고를 좀 싸게 샀는데 남편이 국민을 위해서 발이 부르트게 뛰고 있기 때문에 발만큼은 국민을 위해서 더 뛰라고 내가 좋은 가구를 사주고 싶었다라고 솔직하게 나가는 뭐 이런 태도를 오히려 보이는 게 더 낫지 않겠냐. 제 말이 지금 김정수 씨의 부인. 말이라는 게 아니라, 저 같으면 저도 뭐 다른 것 중에 탐나는 건 없지만 어려운 형편이지만 자전거에 대해서만큼은 열심히 제가 건강을 위해서 고가의 자전거를 사는데, 이런 것처럼 네, 자전거 좋아하시는군요. 네,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 남편의 발을 편하게 쉬게 하고 싶었다, 그래서 국민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는 정치인의 그 모습을 갖고 싶었다라던가, 이런 해명, 즉 위기가 있을 때 계속 관리하는 능력이 어떤 건가를 보여주는 것이 이렇게 말을 길게 하는 것보다 오히려 국민들이 바라는 솔직함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서 소장 얘기 들으니까요. 유명한 소설가 김훈 씨는 고료를 받아서 비싼 자전거를 사고 전국을 가는데 수천만 원짜리도 탐이 난다. 근데 나는 사치하는 게 이 자전거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로 봐서는 뭘 이렇게 비싼 걸 사서가 아니고요. 해명, 명쾌한 해명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명쾌한 해명을 못해서 곤혹스러운 입장에 빠진 사람, 안철수 후보의 부인 김미경 씨, 김미경 교수인데, 이게 이제 하나 사면 하나 더 준다는 얘기의 1+1이 이 케이스에 적용돼서 지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안철수 후보. 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2011년에. 네, 2011년에 한 언론에 나온 건데요. 안철수 교수는 카이스트 교수인 아내 김미경 교수도 함께 서울대로 옮기길 원했다. 서울대는 김 교수의 전공이 의학인 점을 감안해서 의대 측에 통보를 했고, 의대는 김 교수를 채용키로 했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자, 서울대 내부에서요. 이게 보통 이런 케이스는 만장일치를 원칙으로 하는데, 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서울대 A 교수 익명을 요구해서 누구를 데려오면 가족도 같이 취직시켜주는 그런 게 없었다, 과거엔. 그런 식으로 서류가 그런데 올라왔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또 다른 B 교수. 자, 제가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임용 관련은 만장일치가 거의 대부분이다. 그런데 김미경 교수 건도 특채다. X표가 몇 표 나왔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한국에는 저런 사례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1+1이라는 표현을 써서 뭐 좀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예. 한 명의 교수를 뽑는데 그 부인을 함께 채용하는 경우. 근데 미국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은 일반적으로 아주 유명한 어떤 분들을 학교로 모셔올 때 학교에서 딜을 해요. 그래서 가족이 함께 PhD가 있으면 두 분을 함께 모셔오는 조건으로 유명한 사람이 옮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그거를 이제 미국의 경우는 있지만 우리나라는 이런 경우가 전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최초로, 물론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따져봐야겠으면 사실이라고 하면 미국식 스타일을 받아온 건데, 다만 이제 여기 지금 나온 내용 중에 보면 김미경 교수 같은 경우에는 전공이 법학이세요. 네. 그러니까 워싱턴 주립대학에서 JD라고 그래서 PhD가 아니고 법학 전문대학원의 박사학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의사를 쉽게 설명하면 의사를 우리가 닥터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PhD를 갖고 있는 닥터는 또 있어요. 그렇죠. 그 말은 의사 선생님 닥터와 진짜 박사학위 또 닥터가 다른 거죠. JD도 그런 경우에요. JD도 법률학 박사긴 하지만 이게 PhD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문성을 인정한 박사라고 볼 수 있겠죠. 그 학위를 갖고 있는데 법대에서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공이 법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법대로 집어넣으려고 했어요. 안철수 후보를 데려오면서 그 부인인 김미경 교수를. 근데 법대에서 반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어디로 가냐면 병리학 교수로 채용을 하려고 의대로 보냈더니 병리학실에서도 반대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결국 어디로 갔냐면 생명공학의 생명공학 정책이라는 새로운 자리를 하나 만들어서 채용을 한 걸로. 위인설관 얘기가 있었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의심이 갈 확률이 많다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가 바로 오늘 아침에, 자, 저런 논란이 있는데 어떻게 된 거냐, 이래서 이렇게 지적하고 또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복수의 관계자의 증언을 확인해 본 결과 주로 서울대 교수님들입니다. 김미경 교수를 채용하는 것이, 이분이 병리학 전공인데 처음에는 서울대 법대 쪽에 교수로 넣으려고 하다가 서울대 법대 교수들이 반대하니까 의대 쪽에 병리학 교수로 다시 또 채용하려고 하다가 병리학 교수들이 또 반대하니까 생명공학이라고 하는, 생명공학 정책이라고 하는 특수한 파트를 만들어서 거기에 의도적으로 끼워 넣었다는 것이 심각하다고 봅니다. 네, 이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는 뭐라고 했을까요? 직접 해명한 얘기 들어보시죠. 의혹과 네거티브는 다릅니다. 매일같이 네거티브 공세를 하면서 네거티브 뒤로 문 후보가 숨을 쉬었습니다.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어느 날 아침 일어나 보면 안철수 족보, 그 다음 날은 안철수 신천지,
그 다음 달은 안철수 딸, 뭐 그 다음 달은 또 안철수 부인 이렇게 계속 나갈 겁니까? 그 국민들이 다 아십니다.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5월 9일 날 심판하실 겁니다. 자, 안철수 1+1이란 얘기인데 이것도 심판할 거다 이렇게 자신감을 나타내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이 문제되는 게 이제 공정성에 관한 문제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 물론 공정성에서 미리 뭐 이걸 짜고 했다고 한다면 문제는 물론 있을 수 있는데 다른 공정성의 문제에서 비해서는 좀 약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네.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보통 공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권력을 이용해서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을 임용을 시키나랄지 어디에 취직을 시키는 것이 가장 문제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근데 네. 저 당시 사실은 안철수 후보 자체가 뭐 어떤 권력을 행사할 수 있고 서울대에 어떤 자기 영향력을 행사해서 압력을 가하고 겁박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고 네. 그다음에 사실 김미경 교수 자체도 여러 가지로 많은 조건을 갖춘 사람 아니었어요. 그럼 어떻게 박사학위도 있고요. 또 카이스트나 또 성균관대학교 교수도 했기 때문에 서울대 교수로서 어떤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그건 제가 볼 때는 외형적으로 자격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물론 절차 과정에서 약간의 공정성 문제가 있지만 이걸 자체가 바로 어떤 안 후보의 어떤 대통령 자격과는 좀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 생각을 봅니다. 그래서 네네. 여러 가지 우리가 네거티브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 문재인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안철수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도 좀 약간 이게 좀 잘 정리가 돼야 한다 이렇게 봐요. 네. 네, 닉슨 대통령이요. 탄핵 위기 직전에 이제 불명예 퇴진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야하죠, 예. 하야를 하게 되는데 그게 그 상대당인 민주당의 도통장치를 설치한 워터게이트 사건을 관련돼 있다기보다도 계속 그 도착 대응 못했죠, 과정에서 도청은. 네. 대응 과정에서 거짓 해명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됐든 문재인 후보가 됐든요. 솔직하게 인정할 거 인정하고 가는 게 오히려 국민들의 더 마음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덮어서 될 일이 아니고 명쾌하게 해명하는 것이 오히려 전공법이다. 이런 말씀으로 들립니다. 자, 이 토론회 가구 1+1 이 유권자들께서 판단하셔서 표로 행사할 거고요. 다음 주 월요일 여론조사쯤에 반영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분과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